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밤 뉴욕 증시 매물대로 휴장을 했고 네. 이제 어제 국내 증시 흐름이 좀 뭔가 분위기 반전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양시장이 또 1% 넘게 올랐더라고요. 예. 오후 들어서 삼성전자가 진짜 급반등이 나왔죠. 네. 외국인은 엄청나게 삼성전자 집중해서 팔았고 기관이 또 사들였는데 단순히 그냥 뭐 파생 거래에 따른 그냥 프로그램 매매인지 아니면 무슨 또 어제가 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생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시장에 변곡을 가져올 만한 의미 있는 그거였는지 그거 오늘 확인하는 것도 주요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오늘 그럼 바로 그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모셔서 좀 시장 이야기 네, 들어보도록 그러시죠. 하죠. 어서 네.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뭐 뉴욕장은 어제 쉬었으니까 또 뭐 지난주 거는 어제 살펴봤고 우리 장 바로 들어가시죠 뭐. 어제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대표님? 어제 오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시장이 많이 올랐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수를 보고서 네. 뭐 이 정도까지 오를 만한 이슈가 있나 찾아봤지만 제 눈에는 사실은 뭐 이 정도까지 오를 만한 이슈는 좀 없었던 삼성전자 것 같고. 관련한 뉴스도 없었나요, 재료도? 네네. 사실 삼성전자는 지난주에 오히려 안 좋은 루머가 나왔었잖아요. 이제 HBM 관련해서 예. 네. 그 이제 고객사 콜 테스트 지금 통과 못 하고 있다는 이제 네. 속보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되려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이제 금요일에 다시 빠졌었는데 뭐 그 이후로 이제 너무 낙폭이 좀 과대했던 건지 일부 좀 반등이 나온 것 같고 어제 그 매수 이제 주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관 쪽에서 이제 많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이 물량은 또 쉽사리 빠져나갈 만한 물량이에요. 금융투자가 대거 사들였습니다. 금융투자가 샀다는 그렇기 얘기는? 때문에 어제 이제 기관이 산 대부분의 이제 국내 증시 코스피에서의 수량은 금융투자의 물량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계속 샀다 팔았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많이 팔았어요. 한 네, 목요일, 예. 금요일. 그러니까 그거를 좀 되산 느낌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수급적 요인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라서 어제 나름 이제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해서 2,700선 다시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뭐 살짝 뭐 지금 뭐 올라올 만한 이슈는 없는 상태에서 좀 불안불안하게 올라온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 정도 움직이려면 뭐 하다못해 그 루머가 돌든지 뭐 이른바 찌라시라도 돌았을 것 같은데 뭐 특별히 들은 건 없으시구나 우리. 이 삼성전자 관련돼서요. 예. 사실 그 삼성전자의 저 HBM 이제 엔비디아의 그 퀄테스트를 통과를 못했다 이 이슈는 2주 전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자기 속보라고 나왔는데 예. 새로운 내용이 있었냐면 사실은 그건 없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2주 전에 나왔던 게 그냥 반복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삼성전자 주가가 좀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국내 증시가 좀 빠졌습니다, 그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상위에 있고 일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매도가 좀 집중되면서 시장이 빠지면서 많이 밀린 거지 그 삼성전자 개별 종목의 뭐 어떤 하나 이슈만으로 좀 많이 빠진 거냐 그렇게 저는 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나왔던 그 엔비디아의 어떤 퀄테스트 통과를 못한다는 이슈는 그냥 뭐 하나의 루머 정도로 봐야 네.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바로 다시 시장에다가 이제 소통을 하면서 네. 우리 지금 퀄테스트 진행 중에 그러니까 있다라고. 보완 작업이 네네.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다시 와전된 건지 뭐 새로운 게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한번 반복된 뉴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납품을 받고 있는 하이닉스를 이제 기준점으로 두고서 삼성전자의 제품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점이 약간 좀 다르다라고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닉스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맞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이제 하고 있는 네. 과정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결국 이거는 시간이 지나 보면 알 것 같은데 여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통과는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가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가 연초에 이야기했던 게 빠르면 2분기부터 양산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통과를 못 하고 있으니 네. 네. 양산 시기가 좀 뒤로 미뤄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자연스럽게 2분기 아니면 뭐 3분기 뒤로 미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런 거 딜레이가 되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주가에 영향을 살짝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냥 퀄 테스트 통과 지연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네, 맞습니다. 왜 로이터 통신에서는 그 전에 나온 소식을 갑자기 속보인 것처럼 좀 참 흐름을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건데. 흐름을 보면은 예. 오늘이 화요일이죠. 지난주 말고 그 전주 금요일 날 찌라시가 돌았거든요. 네네네.
찌라시가 돌아서 엔비디아 저 퀄테스트 통과가 안 됐다 하는 그게 돌았고, 근데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로이터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는 조금 이른바 찌라시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로이터라는 매체에 예. 권위도 있고 하니까. 예. 근데 재밌었잖아요. 그때 표현이 아직 통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건데. 아직 통과 예. 못했고. 어제도 살짝 돌기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네. 뭐 한미반도체 장비를 갖다가 한미반도체를 방문을 했다든가, 뭐 좌우지간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좀 설왕설래가 있었던 한미반도체 장비를 갖다 이제 삼성전자도 쓰나 보다 하는 그런 얘기도 돌았다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그 지금 한미반도체 장비를 삼성전자도 그렇고 예. 마이크론도 이제 쓴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싸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있지만 예. 사실 이 주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더 간다라고 하는 의견에는 이제 하이닉스만 쓰는 게 아니고 삼성, 마이크론 순차적으로 다 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또 역시 투자가 들어오게 되면 장비 발주가 나올 거다. 그러면은 실적이 더 점법이 될 거다라는 그 어떤 가정하에 지금 이 한미반도체 주가가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의 저 TC 본드라고 하는 저 장비, 패키징에 굉장히 중요한 장비를 통하고 있는데 저 장비가 지금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뭐 고객사가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저도 탐방 다녀보면 그렇지만 직접 쓰는 이제 고객사 이 장비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최종 엔드 유저, 그러니까 마지막 제품에 쓰는 고객사가 장비사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 입김이 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돌다 보니까 뭐 일종의 루머처럼 약간 뭐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어제 보니까 또 원전 관련주 어제는 진짜 원전의 날. 네. 또 원전. 2차 전지가 모처럼 또 반등을 보여줬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원전은 뭐 상당히 좋은 이제 호재 이슈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어제 다른 것보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굉장히 맞아요. 강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그나마 다행이다 느낀 거는 직접적 연관성 있는 기업의 주가가 많이 간 거예요. 예. 간 거. 그 전까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변 종목들이 더 곽강을 받았었는데 네네. 지금 아주 직접적인 이슈가 되는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미국 쪽의 뉴스케일 파워하고 뭐 관련이 뭐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관련 이제 제품들을 이제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고 뭐 금액도 일부 나오긴 합니다. 저 전체 프로젝트는 뭐 고객사의 프로젝트의 계약 규모인 거고 그게 뭐 한 50조 정도 예, 원인데 이야기 되는 거고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 한 2조 원 정도. 네네네 예, 그렇죠. 예, 그 정도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저 정도이니까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온 다음에 일부 이제 뭐 협력사들에게 물량 좀 나눠주게 되면은 그렇죠. 예, 금액이 약간 좀 줄어들긴 하겠죠. 그래도 중요한 거는 뭐 고객사의 어떤 이슈들과 함께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좀 움직였다는 거 비교적 좀 다행인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하반기 정도 돼가지고 체코 쪽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도 좀 같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그런 이슈들도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겹겹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어제 원전주들이 비교적 좀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차 전지는 어제 고르게 오르긴 했습니다. 네. 개별 종목들의 뭐 뉴스도 있었고 몇 가지 뭐 증거사 보고도 나오기도 했는데 전체적인 평 자체는 뭐냐면은 그냥 순환배 관점에서 시장이 반등 나오면서 같이 올랐다는 평가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이재무 대표님이 2차 전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조금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주셨던 걸 전 기억을 하거든요. 네, 예. 제가 시기적으로 이제 가장 기대하는 시점은 사실은 8월부터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하반기, 거예요. 예. 8월 뭐냐면 결국 LG 에너지솔루션이 원통형 배터리, 사륙파이 관련된 네. 그 배터리를 새롭게 내놓으면서 여기에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좀 모멘텀 받으면서 좀 반등하길 기대하는 거고, 요 새로운 제품들이 납품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매출도 올라오고 이런 반등을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점 가장 빠르면 제가 볼 때 8월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좀 늦으면 더 좀 길게 봐야 됩니다. 예. 올 연말 내년 초는 돼야 되는 거고요.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26년도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요. 26년에 다시 한번 2차 전지 붐이 올 거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들의 어떤 주가의 움직임은 25년부터 움직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빠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일부 좀 어제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지금 어제 뭐 하루 정도 올라온 거는 역시나 제 의견상으로는 추세 반등은 아닐 거다. 그냥 순환배 관점에서 하루 정도 오른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언급하신 그 LG엔솔 그 8월에 4680 네네. 그거는 어디다 납품하는 겁니까?
이제 다 아시겠지만 테슬라에 아마 테슬라에 납품이 될 거예요. 예, 될 그래서 거다. 네네네. 아. 확정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어 예, 있는. 그래서 날짜가 이미 LG 엔솔이 8월부터 양산할까로 했고, 네. 예, 이제 국내 아마 그 충북 오천 공장에서 이제 양산을 할 겁니다. 그럼 거기서 양산해가지고 테슬라 쪽으로 납품하는 그런 아마 이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8월부터는 이제 뉴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전체적 2차 전지 섹터에는 또 하나의 이제 새로운 이게 가시적인 이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뭐 전고체라든지 황화리튬 같이 약간 먼 미래 배터리가 아니고 가시적으로 지금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적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를 같이 보자는 겁니다. 저는 원전 관련주를 비롯해서 최근에 보면은 뭐 전력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에너지와 관련된 섹터를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AI 반도체 칩 이걸 돌리려면 결국에는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전력 수요가 앞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 뭐 구리 가격도 올랐고 아니면은 또 증시에서는 뭐 전력 관련주, 전선 관련주, 또 에너지 관련주들 다 올랐잖아요. 네. 이거는 앞으로 어떤 전력이 좋은 거예요? 이쪽 섹터는? 뭐 여러분들 익히 다 아시는 이제 친환경 재생 에너지가 가장 사실은 좋은 거죠. 재생 뭐 풍력, 태양광? 그렇죠. 원래는 기본은 사실 태양광이 가장 아직까지도 크고요. 근데 이걸로 다 수요를 다 채울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예. 지금 사실은 뭐 전통적인 그러니까 화학 발전이 네네. 그 화력 발전이 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점점 줄어들 거고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최근에 아주 각광받고 있는 뭐 수소까지 뭐 예.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제 전력은 계속적으로 이제 필요할 거고 여기 이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이제 공급이 지금 딸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 전력 관련돼서 올해 역시는 가장 뭐 많이 오른 쪽은 전력 설비 쪽입니다. 그렇죠. 뭐 변압기, 차단기, 그다음에 뭐 전선, 뭐 기본 이제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재료들이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많이 올랐고 사실 이쪽은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큰 사실은 뭐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태양광 이런 쪽이었거든요. 태양광은 22년도까지는 그래도 좀 강했을 겁니다. 시장도 네. 좋았고. 예. 근데 공급 과잉 이슈가 일어나면서 작년에 안 좋았고 22년도 하반기에 좀 안 좋았고. 그래서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다가 최근에 뭐 미국 쪽에서 중국 쪽 어떤 관세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불면서 좀 살짝 주목받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건 역시나 수소 연료 전지 같아요. 수소연료 전지. 네, 수소는 제가 그 올해 아마 이 수소가 좀 주목받을 거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벌적으로 수소 관련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됐었고 네. 그다음에 뭐 국내에서도 현대차가 수소를 많이 사업적으로 집중했었는데 근 2년간 수소 이야기를 별로 안 했다가 올해 수소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게 이제 주가 반응이 언제 나오느냐는 사실은 모르는 건데 최근에 조금씩 분위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연료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에 대표적으로 보면 이거 SOFC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네네네. 예. 뭐 두산 퓨얼셀, 그다음에 뭐 S 퓨얼셀, 그다음에 뭐 범한 퓨얼셀, 소위 말하는 이제 퓨얼셀이 붙은 기업들 네네. 주가가 좀 강하게 오르고 있는 거고요. 주변에 이제 그 연료 전지를 만들기 위한 부품들이 또 있거든요. 예, 연관성 있다고 하는 기업들 최근에 증거사 보고서 나오고 있는데 그 보고서 저 내용을 읽어봤지만 그 보고서는 약간은 그래도 좀 과장은 되어 있습니다. 네. 그쪽은 부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사실 주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까지 집중하시기보다는 지금 연료 전지 관련된 종목군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준비한 그 표 보면 네. 왼쪽에 PMFC 타입, 뭐 SFC 타입이 되어 있는데 저거는 그냥 뭐 촉매가 뭐냐, 연료를 뭘 쓰냐, 그다음에 아. 작동 온도 뭐 이런 거에 따라 구분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목하실 거는 저 PMFC하고 FLC 다 주목하시는데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건 저 SOFC라고 하는 고온형 연료전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라고 하거든요. 네네. 저걸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게 발전 효율이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발전 효율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력 생산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내구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내구성이 좋아요. 그렇게 되면 좀 한번 설치가 되고 나서 오래 간다는 겁니다. 한번 설치하고 쓰는데 오래 가기 때문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다만 단점도 있어요. 가격이 좀 비쌉니다. 아. 그다음에 기술적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지금 많이 쓰이지 못했던 거고 연구 개발하고 있는 단계였고 일부 이제 기업들이 개발을 좀 끝내놓은 상태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많이 들어가는 거진 않고 네. 저 PMFC 타입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수소차 있죠. 수소차. 이런 데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 PMFC 타입은 우리가 익히 좀 쓰고 있는 거고 저쪽은 좀 기술적 난이도는 좀 낮아요.
그리고 가격도 좀 비교적 SOFC 타입에 비해서는 좀 쌉니다. 그러니까 좀 대중화 시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 두 개 다 일단은 수소 연료 전지에서 핵심이라는 거고 뭐가 더 좋냐, 뭐가 더 많이 쓰일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두 개가 다 앞으로는 많이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 두 개와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좀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SOFC에. 네네. 요즘 이제 부쩍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테마인데 그러면은 연료 전지라면서요. 저기 뭘 배터리처럼 저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발전을 하는 거예요? 뭐 자동차 기준 놓고 보시면 네. 일단 뭐 쓰임새로 보시면 활용처가 발전소에서 쓰이냐, 네. 아니면 이런 건물에도 들어가거든요. 네. 건물에 쓰이느냐, 아니면 뭐 자동차에 따라 가지고 발전용 연료전지. 발전용.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유해인 같은 수소 모빌리티, 비행기나 선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이제 수송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일반 건물이나 뭐 가정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예. 것들은 예. 가정에 우리나라에 쓰이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데는 가정용 연료 전지라고 부르는 거지. 이건 그러니까 실제 쓰이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연료 전지라는 겁니다. 그렇고 실제로 차를 기준 놓고 보시면은 그 안에 보시면은 연료 탱크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수소를 저장을 하죠. 예. 이 수소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만나는 거죠. 예. 이에 따른 화학적 어떤 반응에 의해 가지고 열이나 전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거나 열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가정에 쓴다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보일러도 되는 거고 아하. 난방도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실제로 이 연료전지가 여러 군데 쓰일 수 있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네. 수소의 생산 단가입니다. 수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름 대신 수소 네. 써도 돼요. 근데 수소 가격이 만만치 않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기름 쓰는 게 경제적으로 더 효율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예, 그러니까 수소를 굳이 아무리 좋다 아하. 하더라도 비싸니까 못 쓰는 거고. 예.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이 다 지금 어디에 집중하냐면 수소 생산 파트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많이 각광받고 이야기하는 건 대부분 다 수소 마지막 단계 활용입니다. 활용. 예. 이 연료 전지를 가지고 차에 넣을 거냐, 어디 뭐 비행기에 넣을 거냐, 뭐 집에 넣을 거냐, 건물에 넣을 거냐 이런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들어간 것도 사실은 그 AI 데이터 센터 건물에 들어가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활용처에서 지금 파생이 돼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고 국내 대기업들은 이 수소 생산에 많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수소 생산 파트가 시장 훨씬 더 클 거고 생산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되죠. 그럼 그때부터 대중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닌 거고요.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중동에 이제 기름을 파는 나라들 있죠. 네. 뭐 사우디라는 나라들. 예,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샤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석유 화학 발전단지 만들고 있지만 그 옆에 한편으로 수소 이제 부생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설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름을 파는 나라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름 팔아 돈 잘 벌고 있지만 네. 기름을 안 쓰는 시대가 곧 온다는 거죠.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우디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그래서 네. 수소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래요. 수소 생산을 위해서. 예. 그러면 이게 수소 연료와 관련된 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앞서 그 저운영하고 그다음에 이게 네네네. SOFC 이렇게 두 개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더 있어요. 한 5개 정도 됩니다. 아. 기술적으로 5개 더 있는데 예. 제가 저 2개만 집중된다고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저 2개가 제가 볼 때 좀 대중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이미 좀 약간 그 내에서도 사양하고 있는 기술이거나 네. 좀 안 쓰거나 하는 기술이고요. 네네. 저 2가지 타입이 지금 앞으로 많이 쓰일 타입이기 저는 때문에 저 SOFC가 천연가스하고 관련이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이제 그 천연가스에서 뭔가 이제 수소를 뽑아내거나 해야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아, 그런 그렇게, 원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도 결국 연관이 있을 뭐냐면 수 있군요. 수소는 뽑아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혼자 있지 않기 때문에 뽑아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쓰는 거지 그게 이제 천연가스에서 그래서 뽑아낼 천연가스, 거냐, 예. 어디서 뽑아낼 거냐 그 차이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지금 천연가스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제 뽑아내는 수소를 것들을 뽑아내는,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산을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고체 산화물을 전해질로 해가지고 네네. 연료를 만들어내는 거는. 네. 그래서 예. 실제로 저 2가지 타입이 앞으로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저 2가지 중점적으로 어느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기술 개발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기업까지 나오는데 또 설명을 좀 주세요.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미코라고 하는 기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SOFC 타입을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개발했고요. 실제로 이제 미코가 반도체 쪽 장비 업체예요. 네. 그래서 미코 파워라고 하는 자회사 하나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지금 연료 전지만 만들고 있고요.
저 기업이 왜 주목을 받고 있는 거냐면 앞서 제가 SOFC 타입은 내구성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 내구성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세라믹 소재를 이제 원재료로 쓴다라고 합니다. 고체 좀, 세라믹. 네네. 예. 요게 좀 오래 간다고 해요. 그래서 내구성이 좋다고 했던 거고, 저 미코 자체가 원래 그 반도체 장비나 이런 것도 만들 때 세라믹 소재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연관선상에서 저 사업을 했던 것 같고, 지금 미코 파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연료전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에 가장 주목해 볼 만하고요. 대형주는 역시나 두산 퓨얼셀입니다. 두산 퓨얼셀은 원래 PMFC 타입, 또 PAFC 타입 일반적인 연료전지를 만들었었고요. 지금 2020년부터 해서 영국의 세레스 파워라고 하는 기업하고 발전용, 그러니까 발전소에 쓰일 수 있는 SOFC 타입의 장비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4년도 현재 상태에서 개발을 완료했고 25년부터 이제 고객사에 납품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형주에서는 두산 퓨얼셀이 가장 앞서 있고 좀 시장 규모도 가장 캐파가 크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범한 퓨얼셀 역시 3년 전부터 파트너사와 함께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시제품 정도 만드는 인증을 좀 받는 단계 정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저 연료전지를 개발해 낼 거기 때문에 저런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퓨얼셀 우리말로 완전 저 뭡니까 연료전지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까 저 재밌는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 이재호 대표께서 어제 원전이 한번 주인공이 된 날인데 뭐랄까 그렇게 표현하셨던가? 진짜 원전주들이 갔다. 지금 그러면 아까 보니 SOFC 관련주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수소 관련주에도 이름을 올리는 기업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몇 개 이제 같이 올라가는데 저기는 그러면은 소위 무늬만 그거는 없나요? 무늬만 SOFC든지 무늬만 수소 관련이든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아닌데 뭐냐면 제가 말하는 거는 네. 메인 제품이 있고 이제 그 메인 제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산 퓨얼셀도 연료전지를 이 모든 부품을 다 만드는 게 아니고 국내 상장 기업 몇몇에게 부품을 조달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구성품 중에서도 뭐 중요 부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품들을 일부 국내 기업들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료 전지 이제 관련돼서 주목을 시장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메인 연료 전지를 중심으로 보고 그 밸류 체인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건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그 증거사 보고서 보시면은 메인 제품도 아니고 서브 정도 되는 부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 아니어도 되는 것들. 대표적으로 어디냐면은 피팅 앤 밸브라고 해서 우리 그냥 쉽게 볼트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스 같은 거 잡는 거 다 밸브라고 네네네. 하죠. 그렇죠. 이런 거는 연료전지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도 다 쓰입니다. 여러 군데.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도 연관이 있고 저기도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주가가 최근에 관련 주다 해가지고 시장 이제 테마 형성되면서 같이 올랐고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보다는 실제 연료전지를 만들고 연료전지와 좀 연관선상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주 이 초기에 지금 사업을 진출해가지고 오래 준비했으니까 저는 이런 기업들이 진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내용은 뭡니까? 어제 뭐 KB금융에서 인력 공시. 예 무슨 뭐 밸류업 공시를 냈는데 국내 뭐 1호 공시라 이 밸류업 관련해서 뭔가 공시 내용 공시가 있었나 봐요. 공시는 있었는데 그 안에 제가 봤던 내용이 없었습니다. 공시만 있었던 네, 거야? 그러니까 고- 저도 보통 공시 보면은 내용이 예. 너무 없으면 잘 모르셨지만 공시 다트 보시면은 지금 누르면은 보니까 4분기 공시할 예정이다. 이게 공시예요? 네네네 저거를 한 겁니다. 저 내용이 답니다. 아, 그래서 뭐 내용이 어떻게 하겠다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4분기 중에 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하겠다라고 공시할 어제 예정임을 공시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첨부 서류가 있나 봤더니 그게 없던 겁니다. 뭔 예고편을 갖다가 1년 내내 해요. 네. 본 영화는 언제 털고? 그래서 제가 그냥 저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해봤는데 이 금융권이 규제 산업이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정부 그렇죠. 눈치. 저 젤류 프로그램 자체가 자율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기업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했더니 지금 딱히 등장하는 기업들이 없는데 네. 금융권은 그래도 정부의 입김이 있는 산업 섹터니까 먼저 움직인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KB가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뒤에 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의류금융지주도 저렇게 비슷하게 공시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반기 언제쯤 관련된 재고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발표하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더 내용을 보고 또
살짝 의문이 든 게 뭐냐면 왜 하필 또 4분기일까? 왜 하필? 예, 은행주들이 이제 금리가 높을 때 좀 약간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금리에서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익은 좋은 건 맞지만 아하. 업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장래 계획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계획이. 네. 아, 예. 그러니까 내용도 별로 없는데 저거조차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호 뭐 공시라고 했지만 제가 그냥 속으로 드는 생각이지만 아무 의미 없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싶습니다. 지켜봐 달라는 거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밸류업 정책이 나오고 나서 저는 분명히 우리나라 증시에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효과는 있을 예, 것이다. 저게 아주 중장기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든 기업도 발표한 내용에 어떤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저걸로 인해 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증시가 붕업이 되는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9월 달에 밸류업 지수를 만들어 가지고 ETF를 만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실제로 거기 펀드를 만들어서 자금을 조달시킬 거고 그 자금을 토대로 밸류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가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매수가 강해질 수 있으니 오히려 그게 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저 정책은 2월부터 굉장히 열심히 많이 떠들고 있지만 실질 뭐 현상이나 정책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한 1년 정도 뒤에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긍정적인 이슈는 될 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지금 0.1% 강보합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727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 예상되죠. 예상 체결 지수 84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7,100원이고 SK하이닉스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5천 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는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각각 호가 움직임은 36만 4천 원, 26만 4,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2%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5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기아가 오늘 강보합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2만 2,7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7%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호가는 6만 3,700원이죠. 셀트리온 내림세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2%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8만 500원, KB금융 1% 내림세 예상되고요. 호가는 7만 5,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원전 관련주 호가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미국 쪽 SMR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또 체코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 7월달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데 이러한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어제 주가가 16% 급등을 했는데 오늘 지금 보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호가 흐름도 좋네요. 3%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만 2천 원. 우리기술도 4% 강세 예상됩니다. 호가 2,545원이고 한전기술, BHI도 1% 안팎으로 상승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보성파워텍까지도 2%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일제히 또 많이 올랐는데 에코프로비엠 오늘 호가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알테오젠이 0.6%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8만 8,500원. HLB 어제 많이 올랐죠.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어제까지 반등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지금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2%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5만 7,5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엔캠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1만 4천 원이네요.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흐름 좋았죠. HPSP 오늘 보합 예상되고 리노공업은 1%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28만 2천 원. 이 가운데 셀트리온지약 0.4% 하락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보합 예상됩니다. 호가 17만 100원이고 클래시스가 1.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9,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계속해서 오늘도 순환매라든지 아니면 섹터별 희비는 좀 엇갈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그러네요. 예. 또 외국인들이 오늘은 조용하겠죠. 어제는 또 움직일 만한 타이밍이었지만 뭐라도 옵션이라도 걸려 있었으니까 생각보다 약하네요. 아까는 약하다라는 게 아니 코스피 아까 한 예상가가 한 10포인트 두 자릿수가 나오더니만 또 이제 보합으로 내려오네.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게요. 예. 어제 저기 이건 어때 좀 주가에 영향을 줬습니까, 이 대표님? 우리 한국판 나사라고 해야 될까? 우주항공청. 네네. 예, 이게 지금 이제 결국 개청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나요? 뭐 사실은 전 너무 이제 알려진 이슈라서 너무 알려진 네, 이슈라서? 하루 그 이슈로 뭐 주가 움직이는 그러진 않았을 거고 저도 이제 저 관련된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을 보실 거면 5월 초에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부터 조금씩은 뭐 담아두셔라. 미리 뭐 예정된 이슈라고 해도 최근에 뭐 이 섹터 자체가 관심도가 좀 있었고 그래서 이미 뭐 주가 사실 올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미.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만 해도 한 60% 넘게 올랐고 예. 뭐 세트랙 아이 같은 것들도 5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런 이제 기대치가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미 올라온 상태인 거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우주항공청이 이제 왜 설립이 된 거냐, 왜 저런 걸 지금 정부가 만들어가지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느냐 예. 이거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국가 주도의 어떤 산업이었는데 이게 약간 민간 주도로 좀 하면서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더 늘리려고 하는 거고 지원을 더 해주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기업들이 산업이 커지는 과정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도 초점을 두고 봐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위성이라든지 우주항공 쪽 사업을 했던 기업들이 앞으로도 더 정책적인 뒷받침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겠다.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이미 많이 오른 기업들 역시나 지금 사는 건 좀 어렵겠죠. 네. 좀 싼 기업을 좀 사는 겁니다. 우리는 늘 바닥권에 있거나 좀 싸다라고 내가 느껴지는 기업을 사는 네. 거니까 이왕이면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사야 되는 거냐. 대표적으로 인텔리안테크 이런 기업들이 제가 볼 때 주가가 아직 덜 올랐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좀 들어갈 수 있다. 이 기업은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 판매하는 업체인 거고 2019년도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 원액과 저궤도 유저 안테나 개발 및 공급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마존 이런 쪽과도 지상 게이트웨이 안테나까지도 공급하는 것들을 지금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실제로 이제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이런 쪽 시장이 커지면서 동사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AP 위성 올해 주가가 역시나 많이 올랐지만 이 기업도 상당히 유망합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했던 기업이고 인공위성 또 위성통신 단말기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업체인 거고 작년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올해도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영업이익 112억 정도 전망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뭐 시가총액이 크지 않아가지고 저런 기업들 역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제노코 역시 위성통신 전문 업체로 위성 탑재체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위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기술적으로 아직도 발사체나 이런 본체에 뭔가 집중할 수는 없고요. 네. 쏘아 올린 다음에 우주 상공에서 뭔가 역할해주는 것들을 예. 실어서 보내거든요. 그걸 대부분 다 탑재체라고 해요. 이 아. 탑재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부 국산화를 조금씩 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쪽 시장은 외산 제품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산화를 조금씩 해야 되는 건데 일부 이제 국산한 기업들이 아무래도 앞서갈 수 있다는 거고 국채까지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네. 제가 언급드린 기업들이 대부분 다 국채까지도 사실은 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우주항공청과 연관 있는 것들은 국채과제 이슈 있거나 정부의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런 기업들이니까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좀 주목 많이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전선 전력 관련주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보면 좀 전선 관련주들이 좀 쉬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호가 움직임 보니까 좀 상승이 예상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KBI 메탈이라든지 LS 에코에너지, 뭐 대원전선, 가온전선 참 이게 하루 빠지면 그 다음날 올라가고 투자자분들도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 다들 똑같은 생각 하실 예. 겁니다. 좀 빠지면 샀다가 그렇죠. 예, 올랐을 때 오케이를 외치면서 매도를 예, 예. 하는 그게 반복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여긴 그야말로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업황 어. 자체는 뭐 계속 호황이라는 이야기 있고 업황이 뭔가 피크아웃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이 이게 AI 있고 뭐 반도체 데이터 네네. 센터 전력 공급난 이 이슈만 있으면 계속해서 또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밑에 단에 있는 구리 가격 있잖아요. 네. 계속 최고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계속. KBI 메탈이 좀 움직이고. 네네네. 그래서 구리 관련된 기업이라고도 올라가고 또 뭐 구리가 원자재인 뭐 전선 기업들도 올라가고 전선이 올라가니까 전력 설비 같이 올라오고 이게 네.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이 안에서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왔다 갔다 또 합니다. 그러니까 순환매 섹터 내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어허. 그래서 이쪽은 떨어지면 샀다가 올라가면 파는 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장기 투자를 위해서 저점 매수 이런 관점은 전혀 아닙니다. 단기 그냥 트레이딩으로. 그날 아주 길면 일주일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 흐름에 플레이어들이 여기서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반도체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한미 반도체 어제 보면 52주 신고가 경신했잖아요. 네네. 뭐 엔비디아 직접적인 수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반도체 쪽이 어제 다 갔던 건 아닌 게 그 하나마이크로 좀 좋게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네네. 최근에 보면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사실은 하나마이크로는 이제 패키징, 이제 후공정에서 패키징 쪽에 이제 관련된 외주 용역이 되는 거죠, 사실은. 네네. 한미 반도체는 장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장비가 들어가서 예. 뭔가 제품이 나와줘야 되는 단계고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허. 물량이 많아지면은 후공정의 수혜를 봅니다. 그러니까 후공정은 제가 지난번 SFA 반도체도 소개해드리고 몇 개 네. 소개시켜드렸지만 기술력도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물량 많으면 고객사 나한테 주는 거고요. 단가를 되게 싸게 맞춰주면 물량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오래 관계한 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내용을 저희가 좀 네. 개장하고 네.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5월 28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이제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한 상황이고 어제 국내 증시가 오후 들어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관 쪽 현물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 반등을 이끌어내는 상황이었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1% 넘게 올랐고 코스피는 단숨에 2720선까지 올라섰죠. 오늘장에서도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번 주에는 4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경계성 매물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2% 하락입니다. 약보합 출발이네요. 2717포인트. 코스닥도 약보합권 84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 하락입니다. 76,500원이고 SK하이닉스는 0.2% 올라갑니다. 202,0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1% 떨어집니다. 36만 500원이고요. 현대차가 강보합권으로 26만 6천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 75만 4천원이고요. 지금 기아가 0.4% 올라갑니다. 12만 3,1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이고요. 셀트리온은 약보합 17만 9,300원. 포스코홀딩스가 소폭 올라가네요. 38만 9천원. KB금융이 0.3% 상승합니다. 7만 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올랐던 에코프로비엠 오늘 사흘 만에 좀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1.4% 하락이네요. 하루 만에 물량을 내놓고 있네요. 어제 6% 올라줬는데 오늘 좀 물량들이 나오면서 내림세 20만 5천 원. 에코프로가 0.2% 올라갑니다. 9만 7,500원. 알테오젠이 0.68% 떨어지네요. 18만 8,500원. HLB 최근에 2거래일 연속 좀 반등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추가적으로 0.5% 상승세 이어집니다. 5만 6,500원. 엔캠이 1% 떨어집니다. 30만 7천원. HPSP가 0.5% 올라갑니다. 42,650원. 리노공업은 약보합이네요. 27만 8천원. 셀트리온작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91,900원. 레인보 로보틱스가 0.2% 소폭 하락합니다. 16만 9,300원이고 클래시스가 오늘 반등 보여주네요. 1.9% 상승으로 49,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호가와 개장 이후 움직임은 좀 다른 점이 체크가 되고 있고 한미반도체 와 오늘도 달리네요.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을 한 상황이고 사실 엔비디아가 뜻밖의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도 지금 3% 강세를 보여줍니다. 15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밖에 반도체 관련주들 보게 되면은 제주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스페타시스는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굉장히 희비가 엇갈린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 상승 보여주는 섹터 역시나 전선 관련주입니다. 호가 움직임부터 지금 상승이 좀 예상이 됐었는데 KBI 메탈이 5% 강세입니다. 4,005원 선이고요. 가온전선도 5% 올라갑니다. 전선 관련주는 어제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좀 물량들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I 메탈 5% 강세고 재룡전기도 1% 이상 올라갑니다. 72,900원. 대원전선도 상승 중이고요.
대한전선도 1% 올라가고 가온전선은 어제장에서도 사실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 추가적으로 5% 강세 보여줍니다. LS 그룹 쪽에 속해 있는 종목이죠. 64,3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LS 에코에너지도 0.7% 올라갑니다. 일진전기도 2% 상승 중이고요. LS도 1.7% 상승하면서 17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X 일렉트릭까지도 지금 상승을 보여주네요. 그 밖에 종목 보게 되면은 전력 설비 쪽도 흐름이 괜찮네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2% 이상 올라갑니다. 30만 1,000원이고요. 금화 PSC도 1.68% 올라가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재룡전기,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전선 관련주로도 속해 있는 상황이고 효성중공업이 1.6% 올라갑니다. 43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보게 되면은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라이콤이 지금 11% 급등을 보여줍니다. 2,665원. 라닉스도 9.8% 강세입니다. 4,870원이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지금 8% 강세입니다. 3,085원. 자, 그리고 보게 되면 코리아 FT도 2% 상승. 그리고 모트렉스도 2.9% 올라가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6% 상승합니다. 지금 12,11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파인 디지털도 4% 상승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들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장품 관련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가 지금 15% 급등합니다. 48,100원 선이고요. 오가닉티 코스메틱도 9% 강세. 그런데 이건 좀 동전주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도 1% 이상 올라가고 클리오도 2% 상승 38,900원. VT 리들샷으로 유명하죠. 5% 상승 28,400원이고요. 그밖에 애경산업, 코리아나까지도 5% 상승 보여줍니다. APR, 마녀공장, 뷰티스킨 모두 3%에서 4%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에이블 CNC도 2% 이상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재 개인 투자자가 1,05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09억 원, 414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485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 각각 411억 원, 34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원 환율은 3원 하락한 1,360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이야 진짜 1,360원 선에서 계속해서 매매 공방이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예. 네. 얘는 그래도 1,350원 그리고 1,330원 애초에 1,400원에서부터 꺾였을 때 짚어졌던 좌표가 두 개 있으니까 볼 레벨은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 네. 보는 동안에 지수가 좀 더 올라가 줄라나 싶었는데 지수는 생각보다 힘은 없고 채권 시장도 요새 채권 트레이드들 이쪽에 할 것 없이 투자로 가시는 분들이야 그거 하지만 또 항상 이쪽에 또 트레이딩하는 세력들이야 많은데 또 두려워한다네요. 또 5년 전 같은 껌장이 왔다고. 네네. 먹을 게 껌장. 없는 거. 안 움직이니까 금리가. 네네네. 금리나 환율은 어떻게 보면 안 움직이는 거고 지수도 안 움직이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움직이는 섹터 이거 찾아다니느라고 우리가 늘 이렇게 분주한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그 반도체 섹터 네. 오늘 보니까 한미 반도체는 날아가고 그 후공정 업체들 얘기를 좀 해주시는 중이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후공정 업체가 이제 사실 공통적인 이제 특징인데요. 결국 이제 고객사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잖아요. 여기가 디램이든 낸드든 뭐든 간에 많이 생산해야 네. 양이 많아요. 우리에게도 예. 일거리가 있다. 근데 지금 반도체 섹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이 좋은 게 물량이 많아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격이 올라서잖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양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양이. 근데 지금은 반도체가 약간 이게 회복기에 있고 점점 양은 늘어날 거라는 거죠. 네. 그 상태에서 제가 볼 때 하나마이크론은 이번에 그 유상증자, 무상증자 하는데 보니까 일부 자금 어디 쓰일 거냐 봤더니 시설 투자 자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21년도에 SK 하이닉스하고 베트남에 공장 짓는 것 때문에 계약을 맺고 투자 한번 했었고 그 이후에 제가 볼 때는 대규모 투자 갔거든요. 예. 그리고 결국에는 하이닉스에서 뭔가 물량이 많이 나오겠죠. 그것들을 아마 받아갈 거고 공개되어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저도 주변에 들어보지만 그 다른 네. 종목 기업들 가가지고 들어봤지만 아마 하나마이크론은 하이닉스하고 일정 정도 고정된 물량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하이닉스가 아무리 물량을 안 줘도 하나마이크론만큼 물량을 준다는 거죠. 아. 예, 왜냐면 그래야 매출 이익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고 올해 그래도 회복되는 걸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상태에서 이제 시설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거고 예. 나중에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뭐 좀 이익이 좀 덜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더 많이 나오겠죠. 뭐 그런 기대치가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버티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네요. 네, 만약 오히려 갖고 계신 지금은 분들이라면. 가격적으로는 뭐 사도 될 만한 아. 가격이니까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이 대표님 탐방 기업 여쭤보기 전에 요거 간단하게 한번 이거 뭐라고 읽나요 이거?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 이거 아스코라고, 예. 아스코라고 읽으면 되죠. ASC요. 네네네. 이게 이번 주에 잡혀 있는 행사인데 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기대감도 항상 이렇게 네. 부메하게 형성돼 있는 쪽이 제약 바이오인데 일단 일단락 됐다고 보십니까? 살짝 이제 뭐 반등하는 모습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요 뭐 이벤트는 좀 끝난 것 같아요. 이벤트는 끝났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미 벌써 아스코 일정은 정해져 있었고 이미 네네네. 네. 지난번 4월에도 그랬지만 네. 빠르면 한 달 뭐 그 전부터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5월 23일 날 일부 이제 초록이라서 연구 논문들, 그러니까 중요 데이터들은 거기서 다 나온다 하더라고요. 네. 이미 중요 데이터는 살짝 공개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가 뭐냐면 딱 봤더니 뭔가 아주 획기적인 데이터는 없는 것 같은데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주가가 좀 빠지는 거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본 논문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뭔가 획기적인 내용이 갑자기 나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제는 뭐 하는 거냐면 사실은 이게 또 만남의 장이지 않습니까? 예. 글로벌 제약사들과 예. 우리나라의 업체의 만남의 장인데 예. 그 이후에 이 파이프라인 이야기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차후에 계약이 나올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맞겠죠. 어디 다녀오셨어요, 기업이요? 제가 이제 다녀온 기업은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소프트웨어. 예, 기업명은 인지소프트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아, 이 회사도 2000년 설립돼서 2010년도 상장됐습니다. 주요 사업은 소프트웨어 솔루션, 그다음에 IT 서비스가 메인이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업체는 매출 비중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 솔루션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소프트웨어를 어딘가 고객사 구축해 주는 거 이게 메인 사업이고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유지보수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 매출 비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지금 매출 비중이 저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탄탄한 펀더멘탈인데요. 동사가 24년도 올해 경영 계획을 잡아놓은 게 수주 목표, 수주 금액이 지금 300억입니다. 그리고 매출은 280억을 기본 계획으로 잡고 있는 상태인 거고 최근 5년간 영업이익률을 봤더니 21.5%, 상당히 이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19.9%인데 09%인데 제가 볼 때 저 정도면 거의 뭐 무차입 경영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기업이고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좀 비싼 제품들, 고부가치 제품들 판매를 하고 있고 유지보수 매출이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제품이 들어간 상태에서 1년이 지나면 이제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좀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매출이 올라오고 있고요. 정부의 정책 이슈도 지금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업황 자체, 그다음에 개별 기업의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 저는 이게 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동사가 지금 K뱅크의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아. K뱅크를 2016년도 취득을 했고 그 당시 취득 금액이 80억이고요. 보유 지분 수량이 160만 주입니다. 근데 최근에 언론 보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K뱅크가 하반기에 상장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아마도 저 K뱅크 상장 때문에 인지소프트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상 나오고 있는 K뱅크의 시가총액 규모를 놓고 보았을 때 동사가 보유한 수량을 계산해 봤더니 한 200억 정도는 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각 차익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동사가 제가 탐방 갔을 때 시가총액이 600억이었습니다. 네. 600억짜리 기업이 지금 매각 차익으로 200억을 벌어들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아마 저게 제가 볼 때 올해 가장 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주요 메인 제품 설명드리면은 AI 기반의 이미지 인식 솔루션인데 대표적인 제품명이 AI OCR, AI OSP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탐방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명함을 많이 봤거든요. 네. 명함을 앱을 통해 사진을 찍습니다. 네. 예. 그러면 사명, 직함,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자동으로 다 입력해 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 인식이거든요. 예. 그 동사 같은 경우에도 서류, 여권, 신분증, 뭐 카드, 명함 이런 다양한 비정형화된 문서를 인식하고 이걸 학습시킨 솔루션, 이거를 지금 공급하는 거고 주로 어디 들어가냐면 은행권에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은행 계좌 개설을 할 때 비대면으로 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신분증으로 사진을 찍었다. 네. 그러면 동사 제품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동사가 국내 금융권 점유율 90%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좋은 레퍼런스 많이 가지고 있고요. 새로운 제품 나온 게 AIOSP라는 OSP 제품인데 이게 기존 OCR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제품이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은행에 들어갔고 우리은행 들어간 그 레퍼런스를 토대로 다른 고객사, 기존 고객사를 더 확보하겠다. 이게 지금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AI 관련된 이미지 인식 솔루션 제품들을 주목해보자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제품 Q 서비스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전자문서 서비스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기존에 이제 구축형 방식에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고객사에게 비용 절감 효과를 내준 그런 서비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2022년도 방문 판매법이 개정되면서 영업점이 아닌 외부에서도 영업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드 발급. 네. 카드 발급을 지금 잘 보시면은 저도 가끔 가다 보면 마트 지나다 보면은 계산하고 나오면서 카드 하나 발급해서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영업점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외부에서도 설명이 가능하고 예. 계약까지 체결되는 거죠. 그다음에 증권사 계좌 개설할 때 역시나 외부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을 위한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실적은 매출에 280억에 영업이익은 42억, 당기순이익 100억 예상되는데 동사 그 지금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영업이익 그 이자 수익, 그다음에 배당금 수익, 공정가치 금계산 평가이익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더 들어오다 보니까 영업이익 아랫단에서 손익회계상 그 당기순이익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형 마트에 그거 쇼핑 가셨다가 또 카드 만드셨구나. 낚이셔가지고. 저는 안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좀 보내드려야겠네요. 아쉽네요. 대표님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